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그 유리기판 대장주 관련 영상이요. 벌써 조회수가 지금 10만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또 도움 되신다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또 응원의 의미로다가 또 좋아요도 꾹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하셔서 유튜브 그 알고리즘 신의 축복을 받았는지 아무튼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또 많이 또 노출을 해준 만큼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 영상을 또 보시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빨리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에 제가 관련해서 사실 영상을 올려드릴까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또 많이 올려드리다 보니까 피로도가 확 몰려와가지고 오늘 이제 월요일에 비로소 부랴부랴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금요일에 올려드리고 했었던 그 종목들이 3위와 2위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되자마자 종목이 또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늦기 전에 빨리 1위 종목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월요병을 지금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관련해서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 영상을 지금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설명들은 이전 제가 영상에서 또 상세하게 또 올려놨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딱 그 2025 CS 기점으로 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월에서 12월경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확 부상을 해서 1월 초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 보니까 구글의 양자 반도체 밀로 성과 발표 이후로 고공행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다고 하고요. 리게티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0%.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만 테마주가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관련 모멘텀이 확 들어오니까 주가가 막 계속 날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또 서학개미들 중에서 양자 컴퓨터주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남들이 좋다 할 때 그때는 꼭 팔고 나오는 시점이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anyway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최근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15년 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수준이고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시기가 30년 뒤다 한다면은 그것도 너무 늦고 앞으로 상용화 시기가 20년 뒤다 이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가까운 시일 이내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계속 뒤로 미뤄진다 한다면은 당연히 조정의 명분, 하락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고 일부 최근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뒤이어서 D-Wave 퀀텀의 앨런 바라트 CEO가 현재 D-Wave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 자체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지금 좀 시장에서 그 테마가 한때 확 올라가고서 약간 조금 지는 테마처럼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반면에 지금 뜨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기존의 그 이데일리온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영상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그때가 9월달이었고 9월달에 제가 관련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SKC의 미국의 자회사, 유리기판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빠르면은 2025년 올해죠. 올해에 상용화를 가장 먼저, 그러니까 유리기판 메이커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제가
제가 관련 영상을 또 촬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한동안 좀 잘 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연말로 넘어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다시금 이 유리기판이 그 차세대 반도체 부품으로 존재감이 지금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번에 그 2025 CES에서 SK 그룹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SKC의 이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 올린 뒤 방금 팔고 왔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금 팔고 왔다라는 그 발언을 언제 하게 됐냐면요. 젠슨항 CEO와 만난 직후에 내놓은 발언이어서 그 고객사가 엔비디아와 납품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C 제가 지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SKC는 가장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리기판 했을 때 관련해서 이슈를 꼭 찾아봐야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런 유리기판 메이커사 중에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도 있지만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양산 이제 개시 시점 자체가 내년 또는 내후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되는 만큼 SKC의 그 미국 자회사 앱솔릭스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과 1위 종목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찍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관련해서 후속 관련 기업들을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3위 기업부터 같이 함께 달려가 볼까 하는데요. 3위 기업은요, 유리기판 이제 소재 관련 기업 YC캠입니다. 제가 이전 그 9월 달에 올려드렸던 이데일리온 채널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YC캠을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YC캠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국내 상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 경에 상장이 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재료 사업 쪽에 뛰어든 그런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독일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용 린스를 최초로 국산화 상용화하면서 관련한 또 기대감도 한번 들어왔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소재 관련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 2019년도 경에는 일본 쪽에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국산화에 나서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국산화에 나서는 그런 기업들이 한동안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이력도 있었다라고 배경 지식 삼아서 알아두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 기업이 왜 그 유리기판 소재로 엮이게 됐냐면요. 그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가 3종 있거든요. 이 3종이 뭐가 있냐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감광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리퍼 같은 경우에는 박리액, 그리고 현상액은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디벨로퍼 이 핵심 소재 그 3종을 개발을 이제 완료를 했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요, 세계 최초, 항상 이 주식에서 좋아하는 밈이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이런 앞에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 주가상 모멘텀으로 나중에 이후에라도 크게 또 발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반도체 핵심 소재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반도체 애칭은 또 시각 공정을 얘기하거든요. 반도체 애칭 유리기판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 폴리머인 유리 코팅제를 개발을 해서 제품 평가가 7월 달에 진행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코팅제 상용화에 대한 또 이야기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리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 두께를 더욱 얇게 함으로써 반도체 성능을 대폭 올리는 코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C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유리 코팅제도 만들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래 소재 관련 기업이었는데 이제 장비 쪽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세정 장비를 국내 업체에 작년에 첫 공급하게 되면서 장비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됐고요. 바로 뒤를 이어서 개발 중인 그 장비 중에서 고선택비 인상농도 분석 측정 장비 개발도
완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작년에도 이 Y시킴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 Y시킴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어서 관련해서 흐름을 또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시킴 주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Y시캠이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2,450원에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윗꼬리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보니까 지난 그 9월달에서 10월달 구간 있죠. 제가 이때 영상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전고점 구간대를 오늘 구간에서 다시금 돌파가 나와주면서 악성 매물들 있죠. 그러니까 지난 7월달부터 시작해서 1월달까지 매수, 매도 들어간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오늘 구간에서 한번 물량을 털어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고점 돌파 구간에서 양봉이 몸통으로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마감이 나올 경우에는 시세가 더 단기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Y시캠이 정고점 돌파 구간이 시가 구간이 형성이 돼서 양봉 형태의 움직임을 띠긴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매수 거래량도 지금 계속 좀 붙어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월주봉상 움직임을 본다면은 이전 전고점 구간대가 29,000원 구간대예요. 물론 작년에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36,7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월봉상에 지금 영망치 캔들 형태 지금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반기 때 구간대는 이미 지금 이 양봉 몸통으로 돌파를 해주고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만약에 나온다 했을 때는 29,000원 구간대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11,000원 구간대에서 벌써 지금 20,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대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흐름을 체크하시라는 조언까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기업으로 같이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꼽은 2위 기업은요. 제가 앞서서 소재 관련 기업 위주로 설명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2위와 1위 기업은 장비 기업으로 꼽아왔거든요. 물론 지난 그 대장주 영상에서도 1위 기업은 장비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가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최근에 좀 관측이 됐었는데 아무튼 장비 관련주 중에서 이 기업 삼성전기와 관련성이 있는 캠트로닉스 가져왔습니다. 제가 유리기판 메이커사 중에서 SKC, 삼성전기, LG이노텍 계속 메이커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관련성이 SKC 쪽과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SKC를 지금 뒤따라 가주려고 하는 또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기와 지금 함께 관련성이 있는 기업 캠트로닉스입니다.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제조 공급망에도 속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유리를 얇은 두께로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 관련해서 영상 찍어드릴 때 삼성전기 3위 기업이었나요? 3위 기업으로 제가 꼽으면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도와드렸었는데 딱 그 작년 연초부터 이 삼성전기가 관련해서 이런 이제 밸류 체인을 계속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캠트로닉스도 작년 한 4월경쯤에 독일의 LPKF와 LPKF 코리아 그리고 캠트로닉스, 삼성전기까지 4자 간 기술 협약을 체결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가 이러한 제조 장비 회사들과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독일의 LPKF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이 지금 회사들은요. 유리기판 제조에서 가장 핵심 공정인 유리관통 전극 TGV
장비를 지금 현재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사이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HBM의 미세 공정을 뚫어서 그걸 연결시키는 게 그 한미반도체 장비잖아요. 그런 이제 비슷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GV가 유리에다가 미세한 그런 구멍을 뚫어서요. 그 촘촘한 미세 회로를 만드는 고난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PKF와 캠트로닉스가 전자업계 내에서도 유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로 유명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상호 협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LPKF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폴더블 유리 기술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고요. 이 LPKF가 인텔과도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달이 건너면은 이제 관련주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넜을 때 인텔과도 관련성이 있는 그런 제 기업으로 나중에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약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기 쪽에서 이렇게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부터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시장에 지금 빠르게 접근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세종 사업장에 시험 라인을 깔고 또 시제품을 이제 올해 만들면서 2026년도 양산 체제를 갖춰서 그 상용화 양산식은 한 2027년도 경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쪽에서도 지금 진심으로 이렇게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 유리기판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TGV 쪽에서 선두를 지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필옵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삼성전기와 그 LPKF 그리고 이 캠트로닉스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이 TGV 장비가 만약에 그 기술력이 이 필옵틱스 TGV 장비에 따라가지 한다면은 삼성전기 쪽에서는 당연히 필옵틱스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업계에서, 전자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율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삼성전기 쪽에서도 1차적으로 시험용 장비를 구매해서 유리기판 TGV 양산 기술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수율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수율이 좋게 나오면은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수율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파일럿 테스트인 만큼 그렇게 유의미한 수율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캠트로닉스만의 또 유리기판 관련된 또 기술력이 있어요. 어떤 기술력이냐면 TTV라는 컨트롤 기술을 앞세우고 있는데 총 두께 편차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극도로 얇은 글라스 기판의 평탄도를 잡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코어 역할을 하는 글라스의 평탄도가 잡히지 않으면 적층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캠트로닉스의 TTV 공정 기술로 이런 평탄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미세 홀을 뚫는 TGV까지 지금 현재 기술력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TGV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필옵틱스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TTV 쪽에서는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시장에서 잠재적인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캠트로닉스가 장중에 상승세가 나왔다가 시가 구간대까지 밀리게 되면서 비석형 도지 캔들의 모습을 띠고 있긴 합니다. 역시나 오늘 좀 차익 실현 좀 일부 나와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소폭 좀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전고점 대비해서 제가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작도했을 때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이제 12월 중순에서 말쯤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골든 크로스도 1차적으로 한번 나왔고 2차적으로 61선까지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보통 21선, 61선 구간대를 뚫어주게 되면요, 중장기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시세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작년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업의 주가가 36,000원대까지 간 거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오늘 보시다시피 종가 기준으로 2만 원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세가 나와주기 시작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주봉 흐름으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시세가 조금 더 나와준다 했을 때 60주선 구간대 22,500원에서 22,000원 구간대까지는 좀 더 추세상으로 무난하게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줘야지만 시세가 강력하게 29,000원에서 30,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일단은 윗골을 좀 길게 달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12 평선을 지켜주면서 추세를 타는지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일단 들어오는 만큼 캠트로닉스도 일단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에다가 종목을 넣어두시고 흐름을 체크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삼성전기의 그 양산 시기가 내년에서 내후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는 그런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2위 기업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 기업 공개에 앞서서 Money is Life 와이프 채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1위 기업으로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위 기업은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위 기업도 제가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에 보너스 기업까지 같이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HB 테크놀로지, 이 기업을 1위 기업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유리기판 대장주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기업 장비 기업 제가 꼽아드리기도 했었고, 영상 올리고 나서 다음날 그 기업의 주가가 또 급등세 강하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기업에 일단 1차적으로 당연히 바라봐야 되는 기업이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해서 그 SKC의 그 미국 자회사 앱솔릭스와 관련 있는 장비주 또 뭐 없을까 하신다면은 이 기업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B 테크놀로지는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부분에서는요, OLED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선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유리기판 사업에 좀 많이들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anyway,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경에는 딥러닝 개발 연구소를 설립해서 소프트웨어 기술력 강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체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장비 경쟁력으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PCB 인쇄 회로기판이나 유리기판 등의 기술 적용처를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매출 구성비를 봤을 때 장비 부분이요,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품 쪽에서 매출이 난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유리기판 검사 장비 부문으로 사업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검사 기술과 AI 딥러닝 기술 등을 기반으로 산업군 확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2022년도 말에 반도체 유리기판 업체로부터 자동 광학 검사기 장비 및 리페어 장비를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 기업, 이 고객사가 지금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양산 장비 3대를 납품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장비를 납품한 경쟁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솔릭스의 장비를 아무튼 3대 정도 가량을 납품했다, 이 이력이 지금 시장에서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아직까지는 단지 그냥 기대감에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유리기판 관련 산업 자체가 개화하기 전인데다가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속한 업체들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각 공정에서 수율,
앞서 말한 이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역시도 일단 시범적으로 납품한 그 장비 세대 외에는 아직 관련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보니까 증권가에서는요, 올해 말이나 내년 이후 좀 돼야지 유의미한 그런 양산 라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많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주주 현황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HB 테크놀로지 주주 현황 보시면 최대 주주의 HB콥이 지분율 13% 정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B콥은 비상장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흥열 회장과 문성준 대표가 각각 30%, 50% 비율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HB콥과 최대 주주 문성준 대표를 꼭지점으로 사실상 가족회사거든요. 그 아래에 상장사 중에서 HB 솔루션, HB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 HB 테크놀로지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이들 기업들 모두 다 같이 함께 동반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와주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밑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같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HB 테크놀로지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선 이제 기업들보다 이제 막 주가가 조금씩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앱솔릭스의 장비 세대를 납품했다라는 그런 이력들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기 굉장히 좀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선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급등세가 오늘도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 오늘 급등이 안 나온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이 HB 테크놀로지 충분히 지금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 작년 7월달 이후로 주가 조정이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추세 전환 시점이 올 지금 연초 그 CS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좀 부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경부터 나와줬고요.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딱 그 CS 기점으로 해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2,200원대에서 2,600원 선 구간대를 지금 이탈하지 않고 횡보로 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단기 대응하신다라고 치신다면은 21선 구간대 2,250원 구간인가요? 이 구간대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지금 V자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 시세가 조금 더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월봉상에 제가 봤을 때 헤드앤숄더 구간대를 기점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헤드앤숄더가 어디예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 2023년도에서 어깨 맞고요. 머리 구간대를 작년 구간 그리고 올해 지금 어깨 구간으로 올라온다라고 친다면은 3,300원 구간대를 최종적인 목표 구간 삼아서 지금 공략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3,300원 구간대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작년 전고점 구간대 4,000원대까지도 추가 상향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장비 관련주 중에서 다음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HB 테크놀로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보너스 종목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유리기판 장비주 중에서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야스라는 기업인데요. 야스 역시도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최근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 지금 사업에 또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앱솔릭스 쪽에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납품한 이력들도 역시 야스도 있습니다. 자동 광학 검사기, 그러니까 AOI 장비 2대를 납품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죠. 3년 전에 장비 발주서를 받은 이후 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마치고 인력까지 투입이 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앱솔릭스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은 야스 역시도
반도체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같이 함께 진입되는 그런 효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의미 있는 매출까지도 이제 창출하기까지 머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같이 함께 보너스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 후발주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